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학창 때는 가난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직장 시절에는 직업상 특성 때문에 항상 새벽 4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남편을 바라보다가 그의 삶 속에 제가 비집고 들어가 물감 한 방울 살짝 떨어뜨려 놓은 것이 바로 여행인데요. 그만큼 저는 시간과 경비만 허락된다면 어디론가 후일적 떠나기를 좋아했던 자유로운 영혼이었고, 남편 역시 사정상 그의 발에 족쇄를 채웠을 뿐 저와의 풍경을 다시 그리면서부터는 저보다 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저 멀리 떨어진 나라들이나 장기간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여행의 경우는 지금 내게 속한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들이기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습니다. 버리면 얻는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버리면 얻는다는 것을 안다 해도 버리는 일은 그것이 무엇이든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버리고 나서 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봐 그 미지의 공허가 무서워서 우리는 하찮은 오늘에 집착하기도 하니까요. 여기 회사 선배 언니의 말에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난 여자가 있습니다. 8개월 동안의 세계 여행을 통해 그녀는 여행이 평행 세계를 탐험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누구도 같은 이유로 떠나지 않기에 결코 같은 공간을 방문하지 못한다고. 저자의 글을 읽으면서 모든 것에 아름다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는 것은 아니다는 공자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변화하는 속도가 조금 더딜지라도 이상을 향한 마음만은 늘 그대로이길. 그렇게 자신을 비운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얻어간. 네? 그런데 도대체 선배 언니의 말이 뭐였길래 저자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여행을 떠나게 되었냐고요? 과테말라 용암에서 마시멜로 구워 먹어봤어? 그거였대요, 선배 언니의 말이. 너무 무모하다고요? 제 남편은 그 용기가 부럽다 하더라고요. 무모하게 현실을 내려놓은 건지 용기 있게 이상을 향한 건지는 함께 산책하시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디에나 스며들 수 있는 잔잔한 풍경 같으면서도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꿈인 저자 황세언의 여행 에세이. 그렇게 풍경이고 싶었다로 오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요함은 모두가 잠든 밤이 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빛나는 햇살 속에서도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 것이었다. 네, 책의 첫 페이지에 놓인 파란 하늘 아래 사막 사진과 함께 우리를 마중하는 글인데요. 아마도 여행을 다니면서 저자가 체험한 소중한 깨달음이겠죠. 이 책의 마중물 같은 글을 읽으며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월든에서 건넸던 말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고독만큼 친해지기 쉬운 벗을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는 방 안에 홀로 있을 때보다 밖에 나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닐 때 더 고독하다. 사색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혼자이다. 고독은 한 사람과 그의 동료들 사이에 놓인 거리로 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버드 대학의 혼잡한 교실에서도 정말 공부에 몰두해 있는 학생은 사막의 수도승만큼이나 홀로인 것이다. 네, 고요를 통해 깊은 침묵과 만나는 시간은 너무도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 본성은 완전히 멈추었을 때 비로소 깨어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이나 느낌도 고요한 침묵에서 나와 그 모습을 드러냈다가 시간이 지나면 침묵으로 사라지죠. 따라서 고요한 침묵은 텅 비고 의미 없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모든 생각과 느낌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존재하도록 그 공간을 제공하고 사라지려고 하면 품에서 소멸하게 하는 자애롭고도 살아있는 공간입니다. 저자는 아마 이 고요의 가치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소로우의 말처럼 주변 환경과는 상관없이 여행 속에서 고독과 사색과 침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그 본성을 즐길 수 있었겠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텐데요. 언제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시나요? 제 경우에는 기도할 때는 물론이고 독서 그리고 특히 요가할 때 가끔씩 이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돌이켜보면 꽃처럼 활짝 핀 어느 순간의 아름다움을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일을 하느라 희생할 수 없는 때들이 있었죠. 저는 제 인생에 넓은 여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공제되는 시간들이 아니고 오히려 나에게 할당된 생명의 시간을 초과해서 주어진 특별 수단과도 같은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누군가의 아픔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감정까지 의무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표현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적어도 희생자들, 피해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직까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는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픈 어제를 조금 더 공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네덜란드에는 안네 프랭크의 집과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집이 아닌 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의 꿈이 죽은 후에야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두 사람에게 각각 헌정된 장소 안에서는 대체로 잔잔한 말들과 침묵이 번갈아가며 들려왔다. 내가 방문했던 날에는 운 좋게도 정숙한 사람들만이 그곳을 찾은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스탈린이 남겼다는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고. 숫자 속에는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가슴 아프게 녹아들어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독일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는 나치 희생자들의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강제로 흩어져 영영 못 보게 된 가족들의 이야기, 실제 수용소 경험담, 오간 편지들, 그리고 그들이 꿈꾸던 인생들. 진심을 다해 살펴보면 차가운 통계 뒤에 미처 다 살지 못한 뜨거운 인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크 투어리즘에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닐까? 비극에 무감각해지는 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비극이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여행이 되기를 나도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네.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는 말. 저자가 지적한 대로 비극에 무감각해지는 건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비극일 수밖에 없겠죠.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에 보면 주인공 고니의 엄마와 할머니가 휴일 백주 대낮에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와달라는 고니의 외침에도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고니의 인생에서 손을 잡아주던 엄마는 갑자기 사라지게 되죠. 그때를 회상하며 고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네,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고니의 말에 아직도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지는데요. 피에르 신부의 말대로 가장 변함없고 가장 치명적이지만 가장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기도 한 사회적 질병이 바로 사회의 무관심이죠. 그리고 이 무관심은 곧 구성원들 가운데 가장 힘없는 자들의 운명에 대한 무지로 변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그 무엇보다 파괴적인 열병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독일의 홀로코스트 메모리얼에서 정숙을 지키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 전쟁의 상흔으로 힘겨워하는 난민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고 기상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내 한 끼를 포기하고 선한 일을 보면 박수치고 악한 일에는 분노하며 안타까운 일에는 함께 울어주는 것. 맞아요. 저자의 말대로 비극에 무감각해지지 않으려고 그게 고니가 안타까워했던 진짜인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서슬퍼런 독재에 맞서 아닌 건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들은 무단횡단을 한다고, 담배꽁초를 버린다고, 새치기를 한다고, 피도 안 마른 것들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손가락질하며 핏대를 올리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얻어맞고 고문당하고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을 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떨리고 노여움에 치가 떨려본 자들이었죠. 그러면서 진짜인 나를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통이 계속 용납되는 건 우리가 남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문득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속에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 국민들의 눈물을 바라보며 제발 누군가는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